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함정 몰카 취재를 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형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최재형이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고, 또 그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부친이 경기도 양평 출신인 걸 감안해서 나도 그쪽의 동향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또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는 접근해서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는 이런 과정을 어떤 검찰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먼저 보도를 보면 최재형은 국적이 지금 미국인입니다.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칭 통일운동가이고 목사라고 호소하는데 목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최재형은 한국이 입국한 직후에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를 만나서, 이명수가 대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돼 가지고 대선 전에 파문을 일으켰죠. 그 이명수를 만나서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인 3월 12일 날 한국에 입국한 뒤에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서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카오톡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이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상당 부분 누락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 중에서 한 200건 이상도 삭제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동양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에 대해서는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마치 자기가 그쪽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이런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이명수 기자랑 녹취록 공개 사건 이후에도 소통을 하세요? 라고 묻자 김 여사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최재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나이가 그런 걸 7시간 녹취록 말이죠. 그런 걸 까발리는지 하하 참. 그리고 김 여사가 보안을 정말 지켜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그러자 최재형은 제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같은 사람입니까? 목회자이고 통일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최재형이 검찰에 이미 제출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 간에 다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에게 한 발짝 두 발짝 접근해서 결국 그 함정 몰카를 잡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몰카 내용, 카카오톡 내용은 상당 부분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최재형이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갔을 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 그 최재형이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갔을 때 사무실 밖에 의자에 면세점 가방을 든 여성과 남성 등이 포착되었어요. 화면상. 이걸 두고 최재형은 자기가 그 김건희 여사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복도 소파에 쇼핑 가방을 들고 기다리는 남녀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추가로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하는 게 아닌가, 로비하러 온 사람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 여사의 그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가 CBS 방송에 나와서 최 목사의 추가 청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악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그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부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가짜뉴스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 팩트는 있는데 끝이 가서 달라지는 2단과 같은 게 가짜뉴스입니다. 그 사람 남녀 2명이 그 소파에 앉아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끝에 가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원인데 최재형은 두 사람이 있더라. 두 사람이 있던 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로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최재형의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카카오톡 조사 내역을 검찰이 이제 이렇게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과 총선 이 예민한 정치 시즌을 걸쳐서 최재형이 미국에서 왜 한국으로 입국했는지 이게 이제 궁금증이 하나씩 밝혀지는 거죠. 결국 최재형의 임무는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놓기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공작 같은 가짜뉴스 만드는 공작 차원에서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최재형이 과연 한국에 입국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떤 모의를 한 것인지 즉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건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이 사건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그리고 정치권으로의 파문 확산은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꼭 밝혀내고 예방을 해야만 정말 이 가짜뉴스 때문에 나라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지금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